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단순히 암기사항이죠. 기출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정, 중개보수요율표, 사업자 등록정,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자격증 원본, 등수사보자 5개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요거는 게시할 필요 없고요.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도 게시할 필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했던 내용인데 암기 프린트 5번하고 6번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5번, 6번.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먼저 취득 시 부담할 조세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만 할 내용이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또 정보 공개만 해야 될 내용이지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바닥면의 상태 요거는 벽면 도배 상태는 다 하는데 바닥면은 확인 설명만 한다 했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암기해야 돼요. 아마 법을 만든 사람이 이게 바닥면이 추가됐거든요. 확인 설명이 옛날에 없다가 추가되면서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게 바닥면이 그냥 상태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바닥의 균열이라고 돼 있었어요. 원래 입법 예고될 때는. 개업공개사들이 반대한 거예요. 바닥 균열 실제 장판 다 뒤집으면 균열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건물 균열 다 있거든요. 균열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개업공개사 균열이 있다 이러면 사람들 손님 계약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균열을 그냥 상태라고 했어요. 상태. 그럼 상태, 양호, 보통, 뭐 불량 요 정도만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개업공개사님들이 어떻게 짓겠어요? 거의 대부분 보통 이렇게 정다고 애매하잖아. 너무 보통 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죠. 균열을 하면 딱 균열 없다 했는데 균열 있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균열에서 이게 바닥면의 상태가 들어갔거든요. 확인 설명한 내용에는. 근데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5개예요. 이거 하나, 둘, 셋. 요거 요렇게 해놓은 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보 공개만 할 내용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기억 미연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정보 공개도 해야 돼. 암기 프린트 5번 6번 보고 푸셔야 돼요. 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건 아닌데 제가 개정된 걸 한 거고요. 이런 취지의 문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몇 번 출제됐었습니다. 모든 공부는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를 들면 공법에서도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 받잖아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 받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이나 똑같은 말인데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기타법에서는 준공 검사라는 말을 또 써요. 정하죠. 준공 검사 또 이런 말을 써요. 저는 어릴 때 벌써 1979년도 지금 기억이 생생하게 뉴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삽교천 준공식에 갔다 오셔서 서거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저는 서거는 무슨 말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이 무슨 말일까 이런 어릴 때 벌써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준공식이 삽교천을 처음에 이제 공사 시작할 때 하는 게 준공식일까 끝나고 하는 게 준공식일까 뭐예요? 공사 시작할 때 하는 게 준공식이에요? 끝나고 하는 게 준공식이에요? 네, 끝나고 준공. 준공, 사용승인, 사용검사 같은 말이라고 의미는. 근데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다 끝나고 하는 거죠, 공사. 요것도 거의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왜 이거는 정보 공개 안 하고 요거는 설명해야 되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 규칙을 정한 사람도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자기도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자,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 일반 중개계약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 손님이 지금 중개업소 여러 군데다가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 시험에 나오면 여러 군데 내놓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 군데 막 팔아달라고 내놓는 게 빨리 팔린다, 아니면 특정한 개업공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빨리 팔리겠어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팔아달라고 내놓는 거하고 그냥 한 군데 전속 중개계약 하는 거하고. 시험에 나오면 전속 중개계약이 더 좋다는 취지로 답해야 돼요. 근데 모든 개업공개사한테 물어보니까 다 여러 군데 내놔야 잘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 내놓는다고 해봐야 10군데 이상 내놓기 힘들잖아요. 사실 10군데 내놓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그 전속 맺은 그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는 정보망에 매물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정보망을 보고 있는 모든 개업공개사한테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 제가 하던 정보망은 저 3본에 300명이 정보망 회원이 300명이거든요. 침묵회 회원업소가. 그럼 300명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00군데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론적으로는.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된다 했죠. 단 전속 중개계약은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말로 해도 돼, 일반 중개계약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름 물었다가 혼났다고. 그냥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낸다고. 현실적으로는 구두로 해도 된다고요. 저도 처음에 법 배운 대로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 적어보려고, 이런 말하면 생년월일은요 이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 모르는 여자분 오는데, 특히 여자분이 힘들어요. 남자분보다 오히려. 이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여기저기 내놓을 수 있다. 팔아달라고. 맞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 팔아달라, 저기 팔아달라, 이러면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 전속 중개계약은 전속 중개계약서 서면으로 해야 되죠. 전속 중개계약서는.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물가 수준 요청할 수 있다 했잖아요.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하라는 말도 없고 공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도 해야 되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도 해야 됩니다. 두렵지만 모의고사 그래도 보셔요. 두려워도 극복해야 돼. 두려움을. 제가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고 왔다고 해서 15년 전에 여자분인데 OMR 카드 마킹하는데 막 손을 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 한 번도 안 해봐가 처음 한다고. 그 제가 손을 꼭 잡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떨든 말든 손 잡았다가 잘못하면 제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떨든 말든 신경 안 쓰죠. 괜히 그 잘못 만졌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리 연습을 해봐야 돼. 안 그러면은 진짜 긴장돼가지고 들들 떨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 봤어요, 제가. (4번입니다) 4번.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명문 규정입니다. 명문 규정. 명문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법조문에 직접 규정된 것을 묻는데, 이런 건 없어요.
농지법 같은 데는 있어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하면 농사 안 짓고 세주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법에는 없어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징집, 군대 간 경우, 치약, 학교 간 경우, 임신, 출산의 경우는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고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보관,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는 걸 말하죠. 전자계약서 작성해 보셨다며요. 지금 따로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주는데 그 법적으로는 종이계약서 안 줘도 된다고 언제든지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 어플 전자계약이라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아가지고 불러오게 하면 다 내 계약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답은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이거는 따로 종이계약서로 보존 안 해도 된다고 전자계약서 썼으면.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4개 아니면 3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지금 기억년 요게 지금 모든 과목이 기출문제 요 박스형 문제 이런 게 약 50% 가까이 나옵니다. 절반 정도가 이런 패턴이라고요. 지금 이 5번과 같은 패턴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어렵죠.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풀기 힘들죠. 그러니까 찍기 힘들도록 이렇게 나와요. 요즘 패턴이. 정보망 옳은 것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2번 정보망은 개업 공인회사 개공상호간이라고 했죠. 개공상호간 의뢰인 X. 그 다음에 3번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 용량을 갖춰야 돼요.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출문제라고 했죠. 2년이 아니고 1년 6개월도 X 2년도 X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이게 취소하여야 한다도 틀렸죠. 취소하여 암기 프린트 8번 암기 프린트 8번에 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돼 있어. 암기 프린트 8번에 하여야 한다도 X 2년도 X.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 안 하면 허위정보, 거짓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으로 틀린데 요거는 아직 뒤에 실무에 아까 뒤에 있는 서식에 있는 건데요. 미리 한번 보시면 확인설명서 서식을 한번 기본서 볼까요? 보고 410페이지 정도 한번 보세요. 407페이지에 있네. 407페이지. 407페이지 확인설명서 1회 서식에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하는 기재하는 한이 있다. 갱신요구권. 계약 갱신요구권 규제하는 한이 계약 갱신요구권 규제하는 한이 4번. 예. 4번에 있죠. 4번. 408페이지 4번.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확인설명서 3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 기재하는 안이 있다. 5번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 이건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건 지금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4번. 다 쉬운 것만 해주면 지금은 기분 좋은데 한두 문제는 항상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도. 자, 그 다음에 8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신대.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청약통장, 요거는 분양 관련 증서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여부하거나 중개하는 거고요. 자, 아까 2번은 임차했다. 직접거래인데 직접거래. 직접거래인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하면 안 되는데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되지 안 된다. 원래 취지가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다른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면 그 개업공개사는 거래 예정금액 같은 걸 설명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중개하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중개업소 끼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이거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거 쌍방대리라고.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하지만 쌍방대리는 금지행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했으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된 은행.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거짓말 시켰으니까 거짓된 은행 안 되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인 걸, 중개업자인 걸 알고도 이게 무등록 개업공개사라고 했는데 무등록 개업공개사라는 말은 없어요. 법조문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말도 없고 그냥 법조문에는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 알면서 하는 것은 금지행위라고 했죠.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트 11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9번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 틀린 거.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뭐 보장금액, 보장기간에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 이것 때문에 X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했죠.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 정신적 손해. 이 비재산상 손해가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즉 빌리 준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2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보장금액 상한은 없다. 예, 뭐 2억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이게 좀 이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이게 기출문제 좀 약간 매끄럽지 않은 지문이긴 한데 어쨌든 2억의 해석을 2억 이상 3억 가입해도 되고 4억 가입해도 된다. 어떤 사람은 협회 임직원들은 2배로 가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손님 오니까 다른 중개업소는 2억 가입했는데 나는 4억 가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장금액 상한은 없다. 또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까 3억 손해입혔으면 2억 가입해도 3억 다 배상해야 된다 했잖아요. 1억 더 토해내야 된다고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보장금액 상한은 없다. 이게 법조문에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2억 가입했지만 10억 손해입혔으면 10억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아까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한다고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어요? 특수법인이 2천만 원이니까 다르다. 맞는 거죠? 다르다는 말이. 일반 법인은 4억, 특수법인은 2천만 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프린터 52번에 맨 밑에 있죠. 자, 10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인데요.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표준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있잖아요. 아까 서식 봤잖아요. 법정 서식 155페이지에 있었나요? 151페이지에 있네요. 151페이지에 별지 15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서 151에 그 왼쪽 메뉴에 시행규칙 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법정 서식이라고, 법에 정해진 서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했는데 우리 기본서 151페이지에 3번에 보니까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참고 표시돼 가지고 151페이지 3번 들렸고,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한 공개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틀렸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기출문제인데 왜 물어보니까 7일 이내에 이 말이 없다고. 7일 이내에 이 말이 없어도 여기서는 맞고요. 만약 5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그건 X죠. 7일이라는 게 이게 시행규칙이 151페이지 여기에 있어요. 151페이지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서식에 있어요. 서식에.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암기 프린터 46번에 있고요. 5년 보존은 몇 번에 있어요? 4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이 공인중개사법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음 시간 행정처분, 행정벌, 협회, 보칙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다음 주에도 8문제 정도, 중개보수가 2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중개보수. 다음 주에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